영업이익률이 45%를 기록했어요. 이 영업이익률 나오는 회사가 HPSP 정도가 잘 나온 회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통틀어서 영업이익률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조금 공부해 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진 않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ISC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 소켓 업체가 SKC에 인수되면서 IS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100%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적도 좋았는데, 실적 선방을 했는데 주가는 연초 대비로 치면 12%. 근데 최근에 주가 제가 요거 지난주에 영상 관련된 거 한번 숫자랑 한번 리뷰 해드렸는데,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연초 대비로는 22%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 후공정 성능 개선에 필요한 이 리노핀하고 테스트 소켓인데, 네, 리노핀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33%를 차지하고, 이 IC 테스트 소켓이 1700억 정도의 5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 쪽으로 의료기기 쪽 10%인데 이 부분은 사실 비중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막 의료기기 쪽 부품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3분기) 실적 나온 거가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부분 회사들이 40% 이상 감익 나온 것 치고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19% 줄은 734억, 영업이익은 21% 줄은 333억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핵심은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5%를 기록했어요. 지금 리노공업 같은 이 영업이익률 나오는 회사가 HPSP 정도입니다. HPSP 정도가 리노공업보다 잘 나온 회사고, 아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통틀어서 영업이익률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리노핀과 테스트 소켓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리노핀하고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기술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40년 동안 이 후공정 쪽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테스트 소켓하고 리노핀만 부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40년 동안 한우물만 팠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숙련된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그 부분 관련돼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큰 이탈 없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계속 지금 반도체 하면 계속 최첨단 선단 공정으로 가려고 하고, 반도체 하면 그 미세 피치 간격이 계속 작아지죠.
네, 미세 피치 간격을 좁게 해서 거기에 더 칩을 더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려면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에 대한 신뢰도, 기술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적인 신뢰도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신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름의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의 영향을 상당히 덜 받았어요.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R&D 쪽 비중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죠? 예. 최근에는 선단공전 쪽에 나가는 거, 의료기기 쪽에 나가는 거, 테스트 소켓, 리노핀 모두 R&D 비중이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R&D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매출의 다양화 못지않게 전방산업 적용처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양화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냐?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차세대 적용처가 늘어나고 있는데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은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도 보면 삼성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신규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AI 당연히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 당연히 들어가고요. SoC는 뭐죠? 시스템 온칩. 네. 차량용 SoC. 그 다음에 XR은 뭐죠? 네, VR, AR 기기 있잖아요. VR, AR 기기가 뭐 단가라든지 기술 개발 문제, 양산성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주춤한 거지 AR, VR 시장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VR, AR이 다시 또 24년도부터 주목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쪽 VR, AR 쪽의 연구개발 R&D 쪽으로 테스트 소켓, 리노핀 다 P랑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앞으로 AI도 대량 양산될 거고, 차량용 쪽도 시스템 온칩 대량 양산될 거고, AR, VR도 대량 양산되면 이런 신규 적용처 확대에 따라 Q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많은 매출의 포지션을 차지했던 모바일 상당히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이 갤럭시 플립 5하고 갤럭시 폴드 5 요게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년 이제 24 나올 건데 24 관련돼서 신규 휴대폰에 대한 구매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또 재미난 거는 이 삼성전자 경쟁업체 이 화웨이의 중국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따른 OEM 경쟁에 있는데, 이 OEM 경쟁 때문에 후방 부품사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리노공업의 고객사죠. 고객사의 그 팹리스 매출이 최소 5%에서 15%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 이상 4분기부터 다시 매출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 모바일 쪽에서, 휴대폰 쪽에서 10% 정도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쪽은 기본 캐시카우인데 여기서 10% 정도 분기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는 신모델 나오니까 대략 15에서 15% 이상 성장이 나온다고 치면, 자동차나 이 더 고단가, 고마진의 자동차 AI, VR, XR 기기 이런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소켓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켓 전체 시장 성장률을 커지게 하는 효과를 볼 거다. 그리고 1월달, 내년 1월달에 조기 출시되는 플래그십 신모델, 요거 관련돼서도 Q와 P의 모든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스템 온 칩도 그렇고, 휴대폰 신모델도 그렇고, AI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도 그렇고, XR, VR 기기도 다 단가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올라가니까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 이게 매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소켓 수출액 보시면 1월 달에 급격하게 줄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 테스트 소켓 수출액이랑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수출액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부산 지역의 대부분 90% 이상은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이니까요. 5G 스마트폰 확대되면 소켓 평단가가 올라가는데 5G 스마트폰
관련돼서 24년도에도 최소한 23년도보다는 성장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휴대폰, PC, 서버 쪽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최악의 바닥 국면을 지나고 있다. 전방 산업이 성장률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노업 같은 경우는 이 후공정 쪽 관련된 건데 후공정 쪽에서 너무 그 패키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키징 장비, 그 다음에 그 첨단 HBM 관련된 장비,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반도체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PC도 회복이 되고 휴대폰도 회복이 되고 모바일도 회복이 되고 서버도 일반 서버, 그러니까 AI 가속기 쪽 말고 일반 서버도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이 테스트 소켓이랑 리노핀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감산에 직격타를 맞았는 거예요.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선방한 축에 속하고요. 아까 3분기 마진율 45%, 거의 HPSP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마진을 선방했고,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부터 구매자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최소한 현상 유지만 해줘라, 캐시카우로서. 그런데 거기에 XR, VR 기기, AI 쪽,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테스트 소켓, 리노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도 연초 대비 20% 오른 수준이니까 가장 부진했는데,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돌았으면 이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 관련된 이 후공정, 어떻게 보면 패키징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이런 두산 테스나랑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기 때문에 수익률의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노공 숫자 보셨겠지만 리노공 숫자 굉장히 견고합니다. 리노공 그때 숫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리노공 숫자 보시면 올해는 매출이 줄지만, 자, 리노공 숫자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15%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17에서 18% 성장해요. 그래서 내년에 24년도에 3천억에 영업이익 1,300억 나는 그림이고요. 상당히 올해 대비 내년에 상당히 큰 폭의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는 경쟁사가 꽤 있죠. 원익 IPS도 있고 테스도 있죠. 테스도 있고 유진테크도 이 경쟁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증착은 뭐죠? 이 반도체 층과 층,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막이라고 하죠. 방막, 얇은 막인데 방막을 쌓는 과정이 증착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정의 이제 거의 끝단인 거죠. 이 증착 공정, 이온 주입 공정이 이제 전 공정의 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증착 장비는 유진테크도 하고 원익 IPS도 하고 테스도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리 기계적 증착 장비가 있고 화학 기상적 증착 장비가 있고 ALD라고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하는 원자층 증착 장비라는 게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이 황 회장님이 전체 이 중소기업 협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회사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업력이 오래됐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75%를 3천억 정도를 반도체 장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합니다. 13%, 태양광 쪽 12%. 그래서 사실은 실적 나올 때 디스플레이 장비나 태양광 장비 합산 매출이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진하면 실적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3분기에 매출이 861억,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 80% 감소했는데 이 컨센서스 상회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태양광 매출이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잘 나오면서 상당히 3분기 매출단에서는 실적을 선방했는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의 영업이익이 깎이면서 8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고객사 하이닉스죠. 주성의 메인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고객사의 중국 우시 디램 업그레이드 투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1B 나노 공정 전환 투자, 그 다음에 HKMG 기술 적용. 자, 숙제입니다. HKMG 요게 뭔지 한번 꼭 찾아보셔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중국 우시 디램 공장 업그레이드, 중국 우시 디램 관련돼서도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부분 투자 관련돼서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수주 받은 부분 중국 반도체 고객사, 중국 반도체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이 메모리 쪽 디램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까지도 수주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디램 선단 공정 전환 시에는 당연히 PCBD 화학 기상 증착 장비보다 원자층 증착 장비가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장비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업황보다는 훨씬 빠른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디스플레이 대형 고객사가 지금 기존의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OLED 패널, 그래서 우리 OLED 패널 소재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OLED 패널이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차량용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을 대부분 쓰고요. 지금 차량용 말고 휴대폰보다 더 큰 게 뭐죠? 태블릿 PC. 그 다음에 태블릿 PC보다 더 큰 게 태블릿 PC, 노트북 PC. 노트북 PC보다 더 큰 게 개인 일반 PC. 이런 순으로 다 OLED 디스패널로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OLED 이 패널, 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에 심지어 LG 물량을 뺏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전자 쪽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랑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이랑 차량용 OLED 쪽의 증착 장비 신규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화 측면, 선단 공정, 최첨단 선단 공정 쪽에 하이K, 이거 HPSB 말씀드릴 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고유전율, 이 하이K 고유전율 공정 장비 내 독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DDR5 HBM3 그리고 HBM3의 업그레이드 버전 HBM3E 요거에 대한 하이닉스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이 1B 투자 가속화되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증착 장비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형 쪽으로도 신규 진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포지션은 많지만 이 회사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도 고객사로 개척해서 갖고 있고 그 외에 또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 그리고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을 비메모리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건 BNK 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반도체 출하 증가율이 계속 빠지다가 지금 반등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고요. 디램의 평균 출하량도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최소한 디램의 평균 출하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실적 변수 다각화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고객사 아이템 다변화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 감산 사이클 효과가 그래도 나오고 있죠. 두 가지죠. 재고가 엄청 줄거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 이 재고는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줄으면 감산에 따른 사이클 효과를 분명히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선단 공정에 이 회사도 수혜를 받고 있죠. 왜? 선단 공정 갈수록 미세화 측면에서 하이K 고유전율 캡 공정 장비를 독보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HBM3, HBM3E 모두 급격하게 삼성전자랑 격차를 벌리면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최대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고객사 측면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해외 비메모리 업체에 관련돼서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사 아이템 모두 다변화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한 공급자 우위의 장비 업체가 평균 단가를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쓸 거고,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DDR4하고 DDR4하고 DDR5가 지금 바뀌고 있죠. DDR5랑 낸드 쪽에서 이 경쟁적으로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출시가 늘어나면 인프라 서버 수요에 대한 확대가 될 거고, 인프라 서버 수요에 들어가는 범용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ALD 증착 장비나 아까 하이캡 공정 장비 다 모두 평균 단가를 상당히 비싼 가격대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에 3인방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SFA. 저는 두산 테스나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근데 두산 테스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 마이크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범프부터 모듈까지 어셈블리 풀 턴키로 오사트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회사는 베트남, 브라질 모두 공장을 갖고 있는데, 베트남이 매출 포지션 41%, 대략 5,900억을 차지하고, 브라질 쪽에서도 2,000억대 이상 매출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자회사죠. 소모품을 납품하는 하나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21%를 차지해서 매출단에서 3,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포지션의 가장 큰 베트남 비나 공장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 비나 공장 하이닉스 전용인데 하반기 2동이 준공되는데 1동보다 2배 이상 캐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브라질 법인 쪽에서 원재료를 직매입하면서 비용 코스트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국내 웨이퍼를 직접 구매해서 고가에 비싸게 구매한 웨이퍼 재고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입을 받으면 직매입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브라질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코스트 절감에, 비용 절감에 최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메모리 관련된 최첨단 패키징 테스트 쪽에 계속 주목이 됐다, 패키징 테스트 장비에 주목이 됐다면 이 오사트 업체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최첨단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선단 공정 관련된 최첨단 패키징, 2.5D 패키징, 삼성전자는 이걸 아이큐브라고 하는데, 이 아이큐브 관련된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최첨단 공정과 상반된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는 패키징 테스트랑 웨이퍼 테스트, 이 후공정 오사트 관련된 부분을 외주를 급격하게 이미 늘리고 있고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NXP 이런 회사가 후공정 외주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 마이크론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서버 쪽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많이 줄었죠. 근데 서버 쪽 비중이 다시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모바일 비중은 80%대 워낙 큰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80%대 현상 유지만 돼서 매출과 이익을 깎아먹지만 않은 수준이면 될 것이다.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트 전문인데 중국의 생산 의존도를 미국에서 급격하게 계속 축소를 하려고 있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투자가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외주 물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거시 물량이 외주로 강화하면 할수록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후공정 팹, HBM, 그 다음에 이거 삼성전자가 하는 아이큐브,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가 증가하면 국내 오사트 업체가, 왜냐면 국내 오사트 업체한테 안 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해도 되는데 그게 생산 단가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외주 주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주, 레거시 공정을 외주로 안 주고 자기네가 하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레거시 공정을 외주로 안 주고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생산 비용이나 단가나 그런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레거시 공정을 외주 안 주고 자기네가 할 경우에는 최첨단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소위 말하는
패키징 쪽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레거시 공정이 현상 유지만 돼도 외주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하나마이크론하고 두산 테스나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거시 물량을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팹을 절대 늘릴 수가 없다. 그거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술을 보유한 오사트 업체인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3분기에 매출 2,394억에 영업이익 158억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감산 정책에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23년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감산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랑 재고의 급격한 축소기 때문에 신규 주문 들어가면 당연히 24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은 다시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사실은 퀄컴한테 다 뺏겼죠. 엑시노스가. 삼성전자 자체 엑시노스가 내년에 1분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나 1동은 이미 풀 램프업 됐죠. 2동이 1동의 2배 캐파입니다. 2동 램프업 하고 있다. 생산업체 후공정 캐파 레거시에서 선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그렇다는 얘기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매출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도. 근데 테스트 3차 투자 진행분 매출 기여가 3차 테스트 쪽이 11월 달부터 당장 요번 달부터 매출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 회복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자, SK 하이닉스 중국 아까 그 우시 공장 후공정 의존도를 점차 외주 물량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삼성전자도 온양, 천안, 중국 수저우인데 이쪽을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2.5D, 3D 다 이거 뭐라고 하죠? 아이큐브 최첨단 패키징 투자하니까 나머지 그 레거시 공정 쪽은 다 외주 물량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요, 소모품 관련된 하나머티리얼즈 지분을 45.2%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투자하면 하나머티리얼즈도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가동률 회복 사이클이 드디어 오고 있고요. DDR4나 DDR5 기존 제품은 오사트로 계속 외주화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는 이 최첨단 패키징 테스트를 계속 도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 글로벌 대만 오사트 업체가 꽉 잡고 있는데 글로벌 대만 업체랑 미국의 뭐 암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탑인데 당연히 기술력이 어리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기대감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마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위주에서 단가나 마진이 우수한 서버 쪽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감산을 했던 상당폭 감산했던 게 정상화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